네, 오늘 제가 그 새해 첫날로 올해 그 21년도의 부동산 전망이 어떨 것인가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을 그 평가를 하거나 예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철저하게 공급자의 위치에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올해 21년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어떤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그 어떤 공급량을 살펴보시면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어떤 형태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그 건물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인허가가 나서 그 분양이 되기까지 아무리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5년까지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도 부족을 했겠지만 전세난을 가속화하게 된 어떤 정부의 입법 정책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대차 입법이 이제 하반기에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어떤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을 자극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규제가 시작돼 갖고 이제 전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규제 지역이고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된다면 그 상승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그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는데요. 바로 이제 강남 상구가 시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강남 상구가 이제 마용성 시작해 갖고 서울과 이제 수도권으로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까지도 이제 뻗어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차 상승이고 올해는 2차 상승이 또 예측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는 이런 상승을 막고자 민간이 이제 어떤 공급자 역할을 그동안 해왔지만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 정부가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규제를 막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재개발 또한 이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정부 주도하에 어떤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민간 업자의 그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그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시차가 맞지 않는다는 점. 더군다나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점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겠지만 단기간에 어떤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장 주택을 공급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의 대책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위주로 계속적으로 공급의 정책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그거의 그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런 매물, 특히 부동산 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그 올해도 정리를 하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정부는 민간이 아닌 공공의 형태로 공공 재개발이 이제 올해 1월 14일 날 그 어떤 그 윤곽이 드러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3월 달에 또 2차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의 어떤 그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그 다시 한번 취임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역세권에 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그 SH와 LHA 등지에서는 그 대규모로 특히 6억까지 그 신축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물량이 계속적으로 어떤 수요를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법 정책, 특히 임대차 입법이 정말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2021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그 무려 이제 그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30년 전에는 바로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2+2년으로 작년에 도입이 됐지만 그 30년 전에는 바로 이제 1+1년 해갖고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그 무려 이제
그 이런 법이 통과되고 2년 동안은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1989년인가 90년도에 무려 약 한 17에서 18% 정도 어떤 전세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제 91년도부터는 이제 상승률이 1.9%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7년간 5% 내로 아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어떤 현상이 그 주목하실 필요가 있냐면 바로 이런 그 상승과 임대차법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되는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91년도에는 바로 이제 수도권의 이제 일기 신도시에 200만 구의 그 200만 구 이상의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됐다는 그 물량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 89년과 그 90년 초반에 200만 호의 그 가구 수는 무려 수도권의 약 30% 정도 에 해당되는 정말 대규모 폭탄 그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30년 전에도 어떤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그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을 막고자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을 시행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공급의 신호를 주목해 보시면서 부동산의 그 투자 어떤 기준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